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아침마다의 반대 매매는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개미털기 절대 속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7월 28일 화요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증시 주식 사이클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최근에 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 전까지 커졌다가 다시 한번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와 반면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서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노이즈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7월 29일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바로 FOMC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PC 물가지수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적들이 연일 발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다시 한번 30%대까지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엔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매크로는 통제할 수 없고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리스크와 비용과 시간과 행동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우리의 행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결국엔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매크로적인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는 이 카드 대란 그리고 이 금융위기 20년도 코로나19 그리고 26년 피크와 우려 거의 가장 최저치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20몇 년간 돌이켜봤을 때 항상 이 선행포가 낮았을 때가 기회였고요. 08년대도 마찬가지고요. 20년대도 모두가 들어왔을 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FOMC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돈의 흐름이 결국엔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 번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홀딩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돈의 흐름 자체가 새로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주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유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다면 당연히 무너지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AI 슈퍼사이클의 구간에서 단기적인 가열 이후에 충분히 6월달과 7월달 두 달간의 가격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8월을 넘어서 9월 그리고 하반기 마찬가지로 증시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이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고가권의 이런 매물들, 이 매물 라인 구간에서의 이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매물 지지 라인을 지속적으로 꼬리를 만들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것은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그나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마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반등세로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진행되다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차익 매도가 금요일 날 터져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주도 첫 시작은 정말 좋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시 한번 이 꼬리를 음봉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감이 정말 핵심이고 이번 주에 마감이 이렇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특히 꼬리 라인을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 다음 주도 이 조정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마감만 돼도 이번 주는 정말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FOMC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적 그리고 PC 물가 지수까지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것은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그동안의 변동이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 이후에는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단기적인 꼬리 라인들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의 심리 자체가 회복이 된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런 징후들을 보이려면 결국엔 시장의 거래대금이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 시장의 거래대금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고점 대비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었던 이 구간보다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최저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코스피는 장기 평선을 지속적으로 버텨주고 있는데, 근데 아쉬운 건 뭐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자금이 더 줄어든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방향보다는 하락의 행보, 지금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하락, 반등이 나와도 계속 하락. 아직까지의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 바이오 섹터에서의 투매와 하한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코스닥의 수급이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바이오 2차 전지의 방향성 자체나 최근 기술적인 반등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관련주들은 반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바이오 2차 전지, 이 바로 코스닥의 중심 섹터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FOMC에서 금리 상술이 30% 정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노이즈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도 좀 나올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흐름은 맞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코스닥은 이렇게 항상 구름존에 들어왔을 때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거의 최저점이의 구간이었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구간이 있죠. 20년도 3월도 마찬가지고 19년도 7월, 18년도 10월 항상 하락장 때 이렇게 구름존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매도 라인에서 바닥을 찍으면서 결국 회복을 보였는데 지금 가장 깊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의 여지를 보이려면 결국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의 전조 증상들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일단 수급이 먼저 들어온다면 코스피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코스피에 관련해서 최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CXMT가 상장을 하면서 다시 한 번의 반도체 랠리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경쟁사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핸드폰을 파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핸드폰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할 생각까지 얘기하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이 메모리를 받아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당장은 뭐 경쟁이 안 되겠지만은 나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BYD와 CATL처럼 에코프로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습니까? 중국의 저가 생산과 관련해서 밀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쫑곡의 XMT에 관련된 노이즈가 또 시장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항상 아까 보여드린 선행포가 가장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처음으로 좀 조정을 거쳤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서 다시 한 번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하반기 랠리의 가능성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 26년 하반기를 준비해야 내년까지의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면서 JP모건 얘기했던 12,000포인트까지의 가능성도 우리가 코스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물론 반대의 시나리오도 있죠. 다시 한 번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유럽 그리고 대만 해협까지 오게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또 시장의 노이즈가 더 커질 것이고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실적 장세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근거들은 제가 최근 영상 보시면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결국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결국엔 추세 추종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최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제가 김사부가 하고 있는 추세 추종은 어떤 전략인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을 투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뭘까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살아있다라면은
다시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가져가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타기라고 표현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투매 구간에서 아침마다 밤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적게는 5%에서 10%씩 누적을 하면서 기존의 손실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상쇄를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종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등 양상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고요. 매크로적인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우리가 물타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추세 무너진 종목에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5% 10% 수익을 누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 강한 상승 이후에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다시 시장이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일반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또 이러다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내가 또 10만 전자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려가면 정말 아플 텐데 라고 고민하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추세 추종을 지키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최저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추세 추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파란색 점선, 이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 총 2개의 선 위에서 주가 캔들이 움직이면 이것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반대로 2개의 추세 밑으로 내려가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타기를 하면 물타기 하다가 비중만 올라가고 손실폭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이 된 게,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 2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이 여기였어요. 그럼 여기를 제가 원형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5년도 9월 말 10월 초부터 이제 추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개의 추세를 깬 지점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깨진 상태죠. 근데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서, 추세가 끝난 지점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17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만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 2개의 추세 위로 안착하게 되면은 기존의 전고점 38만원까지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일부 깨진 모습이지만 지금 보이시는 SK하이닉스 2개의 추세에 안 깨고 있죠. 오늘도 깨질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개의 추세 안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SK하이닉스도 2개의 추세가 시작된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때가 언제죠? 바로 25년 7월, 25년 6월 말에서 7월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돌려놨잖아요. 근데 지금도 깨지지 않았죠. 지금 보이시는 여기 구간에서 이 지점까지를 아직까지 깨지 않고 유지가 된 것인데, 지금 과거에 보시던 이렇게 가매도가 나온 데에서 2개의 추세를 깨지 않으면 또 파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의 가능성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의 중심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총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는 좀 단기적으로 또 일시적인 이탈이 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선방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바로 이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은 바로 지금 보시듯이 여기를 돌려놓으면서 이렇게 신호가 떴잖아요. 근데 2개의 추세를 깨지 않고 버텨놓고 계속 버텨놓다 여기서 깨졌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가 살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 매매의 장점은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처럼 추세가 깨지 않으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거는 손익비가 정해져 있다. 여기서 그냥 샀어. 여기서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손절을 보더라도 9% 10% 정도에서 우리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수익의 폭은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절은 이렇게 최적의 하락으로만 마감을 시키는 도 있다면 그건 수익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비가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시도를 했으나 최근에 다시 한번 깨지고 오늘도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되지 않았죠.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지금 해야 될까요? 네, 투자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또 여기서 깼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추세를 돌려놓고 추세가 깨진 지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면은 추세가 살아나는 지점에서 깬 지점에서 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감됐지만 시작되는 지점에서 깨는 지점까지 끌고 가면 이게 몇 프로예요? 50%죠.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까지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추세가 시작됐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10% 받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추세를 잘 끌고 가면은 불타기도 할 수 있으면서 5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무너지면 우리는 물타기를 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유지되는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닥 시그널을 버텨주면은 불타기를 하면서 비중은 올라가면서 똑같은 마이너스 10% 50%가 아니라 50%에서도 비중이 크게 베팅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이 바로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 이후에 두 개의 추세를 무너뜨리는 지점이 어디였나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가 상방으로 움직이죠?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가 이어지다가 두 개의 추세를 무너진 점 어디였죠? 바로 여기였죠.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아까 전에 보이다시피 이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했었을 때 여기서 매수했었을 때 여기서 깨졌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탈된 지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게 됐는데 내가 여기 고점에 샀어도 여기서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이게 몇 프로 마이너스입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탈되는 구간에서 깼으니까.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의 추세가 이어지는 지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깨졌죠.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어보자고요. 다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깨졌죠. 그 깨지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 아까 제가 그어드렸던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추세를 이렇게 우리가 고점에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가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네, 100%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기술의 토대로 추세 매매를 했어도 지금 보시면은 뭐 두 번 정도는 마이너스 10% 15% 정도에서 손해를 봤지만 나머지 한 종목에서 비중을 태우면서 100% 이상까지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손익비가 맞다라는 거예요. 추세 매수가 무조건 100%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공할 때는 크게 먹고 실패할 때는 적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 하면서 추세가 유지되면 불타기를 하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추세를 깨지면은 물타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손절의 금액은 정해져 있고 수익의 금액은 크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3번 중에 2번 실패하고 1번 성공했어도 이 1번 성공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한강통신도 추세가 시작된 지점 볼게요. 두 개의 추세를 시작된 지점이 여기였죠. 여기에서 두 개의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점선을 돌려놓고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추세를 깨지느냐 봅시다. 자, 추세가 깨져라 깨지지 않고 계속 가죠. 계속 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데서 계속 버팁니다. 버티다가 여기서 한번 깨졌죠. 그죠? 여기서 한번 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세 매매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가격대 여기잖아요. 여기 보이지도 않죠?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만 이으더라도 이게 수익이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868%라는 거예요. 정말 운 좋으면 한 종목의 추세 깨지지 않고 쭉 가면서 868% 고점의 매도도 아닙니다. 그냥 추세가 깨지는 지점에 매도를 하더라도 868%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세팅한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 사인에서 이런 데서 비중을 좀 줄여놨으면 그 극대화 되겠지만 그건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일단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과 추세가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운이 좋으면 이렇게 868%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종목이 추세가 깨진 지점에 여기다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세가 시작한 종목들을 가지고 물량을 사서 버텨주면 계속 불타기를 하면서 최대치로 극한으로 수익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도 추세가 시작된 지점 볼게요. 여기는 돌리다가 실패했죠. 자, 여기를 돌려놓고 봐보세요. 자, 여기를 윗꼬리에 닿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추세로 돌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돌려놓은 자리에서 추세가 유지되다가 계속 버티죠.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티죠. 계속 갑니다. 현대무백스도 계속 깨지지 않고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죠? 계속 유지가 돼서 가다가 한번 이제 이탈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가다가 여기서 깨졌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네모박스를 제가 그어볼게요. 자, 이게 네모박스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추세가 시작된 지점이 약간 보이진 않죠. 여기란 말이에요. 깨지지 않고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어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몇 프로 수익입니까? 645% 하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이런 고점에서 팔면 제일 좋겠지만 고점에 팔지 못하더라도 내가 추세를 저점에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20% 30% 먹고 끝 이게 아니라 여기다 공을 하나 더 붙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의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률들이 앞으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보티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한번 볼게요. 자, 로보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로 확실하게 돌리는 지점이 여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개의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봅시다.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계속 되다가 어디서 깨지죠? 네, 여기서 한번 깨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한번 돌리죠. 돌리다가 여기서 깨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돌리고 여기서 깨졌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추세가 총 2번 이어졌는데 한 번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은 몇 프로입니까? 545%죠. 근데 두 번째 이 추세를 돌린 지점에서 요거는 실패했잖아요. 그쵸? 여기 실패했죠. 돌려놓고 실패했죠. 실패하더라도 지금 이거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끝냅니까? 28%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로보티즈에서 우리가 추세 매매를 총 2번 했는데 한 번 하면은 500% 이상의 수익이고 한 번에서 마이너스 29%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불타게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딱 한번 사고 깨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뭐다? 손익비가 맞는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 수를 줄이면서 손익비가 맞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고 깨지면 그냥 정리하고. 근데 처음에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동해빌중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정해져 있는 손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총 추세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선 성공하고 여기서는 실패하고 여기서도 약수익 나고 여기서는 큰 수익 나고, 그러면 한 번 작게 손실 난 거 빼고는 대부분 100%, 그죠? 못 먹어도 45%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앞으로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끌고 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세 추종이 이어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의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면서 또 동시에 하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루에 적게는 5%에서 10%의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상쇄시키는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앞으로의 다시 한 번의 하락장 이후에 반등장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관심 종목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1481억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 시스템 이슈를 한번 살펴보려면 여기다가 특징주라고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CP 시스템이 바로 중국 창신반도체 상장 전날 470% 상승. 바로 CXMT, 창신테크놀로지 그룹, 이와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이슈로 CP 시스템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으로 차기 주자로 불리고 있는 CXMT 관련주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짧을까요? 길을까요? 네, 길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오늘 670억 정도로 시총 대비 거의 60% 이상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매물을 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의 고점 매물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런 고점의 매물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악성의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집중 돌파하면서 기존의 정고점을 쉽게 빠르르 돌파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바로 조정을 주고 꼬리를 달고 다시 한 번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5% 10% 수익 내는 전략들은 이렇게 꼬리 라인을 공략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를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부존에서 여러분들이 반등에 투매 이후에 사부존에 사서 반등에 매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부존에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흐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양봉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뭘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항상 매번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강한 상승 후에 사부존에서 매수 눌림 나오고 반등 나오죠. 그쵸? 사부존 나오고 반등 나오고, 사부존 나오고 반등 나오고, 투매 나오도 반등 나오고, 이 사부존에서의 지속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눌림목 없이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갭을 주더라도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정고라인이면서 사부존 자리, 이 가격대가 얼마죠? 지금 사부존이면서 동시에 정고라인, 정고점 라인이 바로 이 3,6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일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투매가 내려왔을 때 바로 3,640원 구간에서 1차 매수, 내가 100만원 있으면 50만원 여기 사는 거고요. 나머지 50만원은 3,4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CP 시스템, CXST 관련 주지만 여러분들 오늘 금일 큰 반등 다운 눌림목 구간도 없이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투매가 나올 수가 있다. 갭을 주고 내일 투매 꼬리를 여러분들이 밑꼬리를 잡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 가격대 1차 그리고 3,400원 이하로 2차 이렇게 4보존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반등에 파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첫 번째 종목 바로 CP 시스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자, 가온칩스도 보시면 이렇게 꼬리를 밑에 크게 날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죠. 최저점 여기까지는 오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여기를 지지하면서 항상 매번 방어를 해줬고 이번에도 방어를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 매물들 네, 그리고 악성의 매물들이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번에 물론 제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저도. 근데 이렇게 가기에는 여기에서 악성의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강한 상승 이후에는 어떤 형태가 벌어집니까? 바로 투매가 나옵니다. 근데 투매가 나오는 이 꼬리 라인, 이 꼬리를 어디서 잡는다? 바로 4부존에서 잡아서 반등에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매도하는 전략이 뭐다? 바로 4부존에서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여기다 가온칩스에다가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 여러 가지 국내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다시 바닥권에서 반등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780억 정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관련해서 22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최소한 거래대금이 3분의 1씩 시총 대비 좀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투매가 나와도 어디서 반등이 나옵니까? 투매가 나와서 4부존 1차 반등, 2차 4부존에서 기술적인 금 반등. 여기서 깨고 조정을 주더라도 부근에서 반등. 그죠? 이렇게 4부존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세력도 수급 들어오고 있는 구간에서 1차적인 4부존 반등 없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부존에서 매수를 합시다. 그럼 4부존의 가격이 어딜까요? 보시면 딱 이렇게 제가 가격을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존 1차 매수는 어디라고요? 46,829원. 여기로 한번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50만원, 100만원 했으면 50만원 여기 사고요. 2차는 44,000원 라인에 싸가지고 기술적인 반등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온칩스랑 여러분들에게 CP 시스템 설명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부존이 관련해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 실시간으로 이거 사도 되는 건지 말아도 되는 건지 그런 판단들이 여러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 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